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 해서 유형 9번부터 리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운 단원 원의 방정식을 나갈 건데,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질문, 예상된 질문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하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형 9번의 1178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직선 A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이랑, 그 다음에 직선 B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 두 개는 서로 수직이래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랑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X의 개수 B, Y의 개수 B가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상수의 B가 어떻게 달라야 한다 라고 썼죠. 그 다음에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X의 개수 B끼리 곱한 거 플러스 Y의 개수끼리 곱한 게 서로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면 AB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0이다 라고 해서 식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직선 A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직선이 B 더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여기에 서로 평행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 X의 개수 B 이쪽으로 올게요. 즉 B 더하기 3분의 A와 마이너스 1분의 1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와는 다르다? 4분의 1과는 당연히 지금 다를 수밖에 없죠. 얘는 잠깐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크로스한 게 같으니까 마이너스 A가 B 플러스 3과 같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하려고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이제 다항식 연산에서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답은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니까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이전까지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했었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번 유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이 안 되려면, 자, 다시. 자, 유형 10번째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했었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는지 유형 한번 보니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 그림을 옆에다 그려두도록 합시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아마 문제에서 멀쩡한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잡아주고 그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라고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직선 중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얘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되겠죠. 자, 정리해놓고 한번 그 아래 118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 빼기 4는 0, 그 다음에
k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자, 직각삼각형이 된다 라는 거는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좀 고쳐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고 요놈은 y는 3x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얘는 y는 k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 두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서로 수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수직인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 즉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k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만약 k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직선이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멀쩡히 나와 있던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립을 했을 때 두 개 서로 빼버리면은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은 0이 되는 거니까 x 값이 2가 되겠죠. x가 2면은 y의 값은 얼마 됩니까? y의 값도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 좌표가 얼마? 2,2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서도 2,2라는 게 x에다 2 집어넣으니까 y가 2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위의 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3x 마이너스 4라 되어 있었는데 이 교점이 2,2였대요. 2,2였는데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6과는 수직이면서 이 2,2를 지나는 거니까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가 수직되면서. 그러면서 수직이긴 하나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돼서 2분의 1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 이때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끼리 곱한 값이 얼마? 자,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기울기끼리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x 앞에 개수끼리 곱한 거 플러스 y 앞에 개수끼리 곱한 게 0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구분을 잘 해두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도 확인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인데 얘는 2,2를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나지 않죠? 그래서 2,2가 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은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4번 보도록 할게요. 5,2를 지나고 x 더하기 5y 플러스 7은 0의 평행한 직선이 a, 4를 지난다. 뭐야, 이거는 너무 쉬웠을 것 같은데. 자, x 더하기 5y 플러스 7은 0의 평행한 직선이 라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 생각하면 5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제 플러스 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 될 텐데 5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x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x 빼기 5 그리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가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이 직선이 어딜 지난데? a, 4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은 a, 4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a 집어넣고 y에다 4 집어넣으면 4는 마이너스 5분의
1a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얼마 되면 됩니까? 넘어가면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면 되나요?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5다 라고 해서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1187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직선 x-3y 플러스 5는 0에 내린 수선의 반을 h라고 했을 때 그 h의 좌표를 구하라. 자, 이렇게 우리 x-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고 이때 A라는 점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 마이너스 3,4라고 되어 있었지. 그때 이 A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반을 이 H라고 했을 때 이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우리 이 직선을 표준형으로 붙여주면 Y는 하고 마이너스 3Y 넘어가면 플러스 3Y죠. 그래서 3으로 전부 약분시켜주면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5라는 이렇게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 절편이 3분의 5인 직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AH라는 이 직선은 보게 되면 이 3분의 1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나서 지나는 점을 알려줬으니까 결국 이 3분의 AH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따라서 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와 3분의 1x 더하기 5가 같다라고 연립을 하게 되면 3 곱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5가 돼서 넘어가면 10x가 마이너스 20이 돼서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2니까 뭐 넣고 싶은데 아무 때나 여기다 넣으면은 6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그때 y 값은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때 h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얼마?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유형 13번 볼게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아예 유형 자체에 어떻게 풀이를 할 건지를 알려줬어요. 수직 이등분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뭐 마이너스 1이다 아니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x 앞에 계수끼리 곱하고 y의 앞에 계수끼리 곱한 거의 합이 0이다 라는 이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등분하면 결국에 1대1 내분 즉 중점 좌표를 이용하는 거니까 수직 조건과 뭔가 중점 좌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할 건데 거기 유형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직선 L은 선분 AB의 중점을 지난다. 두 번째 직선 L과 직선 AB의 기울기의 부분 마이너스 1이다.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1191번 한번 같이 볼게요.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와 직선 M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C가 있는데 AB와 AC가 같도록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데요. 그때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양수 M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Y는 M 곱하기 X-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점에서 이런 이등변사각형 여기가 B가 되고 C가 된대. 그럼 이등변사각형의 성질이 뭐가 있죠? 이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손해발 내리게 되면 수직 이등분 된다 라고 해서 결국 이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수직인 이게 이 흰색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A의 좌표가 이 마이너스 2, 3이었대. 그랬을 때 이 중점이 Y축 위에 있었다라는 건 X 좌표가 0이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때
이라고 할게요. 이 AM의 기울기는 얼마인지 보니까 이때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성분 AM의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1이고 지나는 점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m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2죠.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때 양수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좌표가 어딜 지나나 보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 위의 점도 뭐가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2m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m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은 여기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m분의 2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m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2m 제곱은 2 마이너스 6m이 되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m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m이 되겠죠. 마이너스 3m. 자, 그래서 넘겨주면은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둘 하나, 하나 둘.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러면 양수 m 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리하면은 양수 m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유형 14번이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서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게 되려면 먼저 일반형으로 고쳐주고, 그래서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랑, 그리고 나서 이 직선 바깥에 어떤 임의의 점 x1, y1까지 거리는 수직인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를 이렇게 d라고 했을 때 그 d는 어떻게?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하고 나서 이 좌표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ax1 by1 플러스 c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할 건데 거기에서 우리 119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5번. 자, 여기서 1195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직선 2 곱하기 k 더하기 1x 플러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는 0.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를 뭔가 갖고 있는 항과 그렇지 않은 항으로 좀 나누게 되면 2kx니까 2x, 그 다음에 ky니까 플러스 y 끝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y 빼기 4.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결국 뭐가 된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고요. 하나는 y는 2x 빼기가 아니라 빼기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x와 2x 마이너스 4와 같다. 따라서 4x가 4가 된다라는 거니까 x의 값이 1이 되면 되겠네요.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2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떻게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점 P가 1,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P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으로 붙여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니까 얘랑 어떻게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1, Y 앞에 개수제곱 1 분의 절대값 해놓고 나서 1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3 빼기 2니까. 그래서 약분시키면 유리화까지 해줘서 우리가 루트 2가 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형 15번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자, 이것도 유형을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먼저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그 다음에 높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룰이었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이거를 밑변은 또 어떻게 잡고 그 다음 높이는 또 어떻게 잡을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지금 1196번처럼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밑변으로 정할지는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난 이 변을 밑변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밑변으로 잡고, 그럼 밑변을 잡으려면은 뭘 알아야 돼? 그 길이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잡고, 그 다음에 높이를 잡아야 되죠. 그럼 높이를 잡으려면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밑변을 하고 있는 뭐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잡아주고 그 기울기에 대해서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면 이제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나머지 꼭지점 하나랑 그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을 해서,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높이를 잡아줘야 한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고 9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397번. 여기에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두 점 A, B 그림 그리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빼기 4가 되죠. 그러니까 y절편이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되고 x절편도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두 점 A, B와 여기 A, 이쪽이 B, 그리고 마이너스 1,3이라는 마이너스 1,3 한 이쯤이라고 정합시다. 자, 여기 C라는 점이 있는데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가 제일 편하겠네요. 밑변을 AB로 잡읍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아니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중3 때 배운 우리가 그 비율이 있죠.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이 있으니까 여기가 4 루트 2가 된다 라는 걸 잡아두고, 그럼 밑변을 잡았으니까 높이는 이제 이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해놓고 좌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6이 되겠네요. 유리할 필요 없이, 왜 그러냐면 얘랑 약분시키려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4 루트 2 높이 루트 2분의 6 약분시키면 결국 넓이가 얼마다? 12가 나와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98번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0,4, 2,0, 5,a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 넓이가 9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또 그려보면 0,4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0 그리고 나서 5,a가 되는데
이는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1, 4분면 위의 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5,a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C 5,a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대요? 9가 됐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밑변 길이 먼저 밑변을 AB로 합시다. AB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4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2루트 5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루트 5가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되면 이 넓이가 9가 됩니까? 그 말은 즉 이 C란 점과 이 직선 AB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 먼저 계산하니까 기울기 어떻게 되나 보니까 2 빼기 0분의 0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가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붙여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쓰게 되니까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4 y 앞에 개수제곱 1 더하면 5 절대값 해놓고 나서 5 집어넣고 a 집어넣으니까 10 더하기 a 빼기 4니까 10 빼기 4 6이 되겠죠. 6 플러스 a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 루트 5 날라가고 2 날려버리면 절대값 6 플러스 a가 9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양수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16번 볼게요. 유형 16번 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어떤 직선 위에 한 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있었으니까 그 앞에 개념의 참고 부분 확인하도록 하고 1201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x 더하기 2y는 8과 x 더하기 ky는 3 위에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ABCD를 잡을 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나란하게 있었는데 이게 x 더하기 2y 빼기 8은 0이 되겠죠? 얘가 x 더하기 ky 빼기 3은 0이 됩니다. 자, 일단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 평행하다. x 앞에 개수 b, y 앞에 개수 b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 k 값이 2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A, B, C, D를 잡았는데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되나 보니까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똑같이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이때는 어떻게 한다? 상수끼리 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시키면 루트 5가 한 변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넓이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해서 정답을 5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202번 갈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에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0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맞춰줍시다. 3x 플러스 y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는 0. 그럼 이 n 값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상수끼리 빼는 거니까 n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된대요? 루트 10이 된대요. 자, 따라서 이게 루트 10이니까 곱해주면 절대값 n 플러스 2가 10이 돼서 n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n 값이 하나는 8이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직선은 3x 더하기 y 플러스 8은 0이랑 또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구하면 되겠네요. 뭐 어렵진 않았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에 평행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정리를 꼭 해두도록 합시다. 우리 리뷰로 가서 12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0번. 그 앞에 거는 그래도 조금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1210번부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세 점 A, B, C가 직선 L 위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네, 세 점이 직선 L 위에 있었대요. A, B, C. 즉, 뭘 이용하면 되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A가 마이너스 2,1이었고요. B가 A, 4. 그 다음에 C가 2, A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AB 기울기 생각하면 X 좌표끼리 뺀 거분에 Y 좌표끼리 뺀 거니까 A 빼기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2분의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BC 기울기도 한번 볼게요. BC 기울기는 이렇게 뺄게요. A 빼기 2분의 그 다음에 4 빼기 A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다 옆에다 살짝 쓰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크로스한 게 같다. 즉 3A 마이너스 6이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A와 같다.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거니까 6, 1, 풀마.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6 또는 1이 된다라는 건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단 A가 양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값은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A의 좌표가 얼마 되나 보니까 마이너스 2,1, 1,4, 2,5가 이렇게 돼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3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1. 그리고 지난 점 A를 이용하면 기울기가 1이니까 생략하고 X 플러스 2 그리고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3,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으니까 Y절편 3이고 기울기 1이었으니까 X절편도 보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므로 2분의 9가 된다라고 해서 끝내주면 되겠죠? 자, 그 아래 이제 1211번 볼게요. 교육청 기출 문제래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직사각형 OABC와 큰 직사각형, 그 다음에 FADE의 넓이를 모두 2등분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2등분하려면 그 대각선의 교점, 즉 대각선의 중점을 우리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때 그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었죠? 6,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그러면 우리는 이 대각선의 중점
중점을 보게 되면 가운데가 뭐가 된다? 3,2분의 5가 됨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였고 3이었대요. 4였고 이 높이가 이제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즉 4,3이랑 이제 이 6,0에 대각선의 그 교점, 즉 어차피 이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죠? 6,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은 각각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5,2분의 3과 3,2분의 5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x 좌표 길이 뺀 거 분의 y 좌표 길이 뺀 거를 보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3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1215번 볼게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값의 곱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이 문자가 들어왔다고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x 더하기 y는 0.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k. 표준형 고치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x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5. 얘는 y는 2분의 kx 플러스 2분의 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점을 잡아야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그 교점이 얘도 지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 그럼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가 같다라고 하면 x 값이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k니까 아무 때나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은 y의 값은 2k가 돼서 그 교점 좌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 2k가 된다. 그 마이너스 k, 2k를 누가? 얘도 지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k는 2분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분의 5가 된다. 그러면 2를 곱해주면은 4k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돼서 넘어가면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니까 구하려고 했던 게 뭐죠? 모든 상수 k값의 곱은 인수분해 해줘도 되고, 그래도 배웠던 걸 좀 이용을 하면 모든 근의 곱, 즉 2차식의 모든 근의 곱은, 즉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해서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1217번 볼게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때 마름모 ABCD가 있다. AC 좌표가 각각 1,3과 5,1로 주어져 있고 두 점 BD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AY 더하기 B는 0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곱을 구하여라. 자, 마름모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름모의 성질을 먼저 이유타는 이 두 변이, 즉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변의 길이를 모두 다 구할 수는 없고, 왜? B와 D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이 두 대각선이 어떻게? 그림이 조금 어긋났지만 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었죠. 수직 2등분. 자, 그러니까 결국 이 BD가, 직선 BD가 지나는 점은 일단 A와 C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중점 좌표는 어떻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준 1 더하기 5를 2로 나눠주니까 3 3 더하기 1을 2로 나눠주니까 2, 즉 3,2를 지나고 AC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보니까 5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얘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기울기는 2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이 3,2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y는 2 곱하기 x-3 플러스 2가 돼서 정리하면 2x-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고쳐주면 넘어오면은 2x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구하려고 했던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서 두 개 곱한 값은 플러스 4가 된다라고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219번으로 할게요. 교육청 기출이죠. 이것도 보니까 두 직선 x-2y 더하기 2는 0 0이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빼기 6은 0 이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쪽을 이걸 먼저 썼네요. 한쪽에다가 어떤 실수 임의상수 k를 더해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때 x-3y 플러스 6은 0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 그러면 얘 기울기 일단 이거 우리 정리하면은 2 플러스 kx 더하기 1 마이너스 2ky 그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0이라는 직선인데 이때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얘와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수직이다 라는 뜻이죠. 수직이면은 일반 용어 쓰여 있으니까 x 앞에 개수끼리 곱한 거 1 곱하기 2 플러스 k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2k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2k 이게 얼마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2 더하기 k 마이너스 3 플러스 6k는 0이 되는 거니까 7k가 얼마? 1이라는 거예요. 이때 k의 값이 7분의 1이라는 거네요. 7분의 1. 자, 따라서 이 직선의 y절편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7분의 1 집어넣어주면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요. 7분의 1 그냥 교점구에서 계산할 걸 구했나봐요. 자, 그러면 7분의 15x 그 다음에 여기 7분의 14를 7분의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7분의 2 하면 7분의 5죠. 7분의 5x 5y 자, 그 다음에 7분의 2를 여기는 6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42에다가 7분의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40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 777 전부 약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5로 전부 약분시켜버리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되니까 그 직선의 y절편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고 해서 4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그냥 차라리 두 직선의 교점 한쪽 우리가 실수해줘서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니까 위에서 아래씩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5y 플러스 10은 0이 되는 거니까 y는 2가 되겠지. 그러면 y가 2니까 x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즉 2가 되겠네요. 2,2가 교점이니까 2,2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
수직이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 지나는 점 2,2 해서 x-2 플러스 2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죠? 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풀이만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도 또 단순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20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적평면에서 점 0,2를 지나는 직선과 n,2를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서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겠대요. 수직으로 만났다. 그럼 또 수직이니까 아무래도 기울기의 곱이 뭔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AP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P 기울기는 여기가 0,2니까 4 빼기 0분의 즉 4분의 4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BP의 기울기는 일단 n-4분의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이게 뭐가 되어야 한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n-4가 1이 된다. 즉 n값은 5라는 걸 알아서 여기가 5,2라는 걸 잡았죠. 그래서 구하려고 한 건 무게중심 좌표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합시다.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갈게요. 1221번. 직선 2x 더하기 3y 더하기 3은 0과 수직이고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인지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랑 수직이었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수직이 직선의 방정식은 안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2분의 3이 기울기가 돼야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y좌표는 모르니까 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반형으로 붙여주면 2를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3x, 2y 넘어오면 마이너스 2y 그리고 플러스 n은 0이 되는데 이때 이 직선과 원점까지 거리가 2루트 13이래요. 자, 그러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4분의 절대값 x에다 0, y에다 0 집어넣으니까 2n만 남죠. 그게 얼마 된대요? 루트 13이다. 그럼 절대값 2n 값이 13이 된다는 소리니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라고 해서 집어넣어 주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12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네요. 이거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끝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밑변 그리고 높이 이게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자, 우리가 높이를 계산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각도가 주어졌을 때는 이 각이 있다면 3-2에서 우리가 삼각비를 배우면서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양변 그리고 사인 값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도가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이 한 변 길이 그리고 높이 그러면 어떤 걸 한 변 길이로 정할까요? 저 여기 간단하게 이걸 한 변 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밑변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높이는 2,3 혹은 마이너스 2,2를 한 점으로 잡아서 이때 이 직선 일단 y는 얘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x네요. 원점지라면서 일반형을 고쳐주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y는 0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밑변 길이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3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0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1이니까 17이 되겠네요. 루트 17. 자, 그래서 이때 얘랑 2,3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해놓고 나서 2 집어넣어주고 3 집어넣어주면 2 빼기 12 그래서 루트 17분의 10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넓이는 10이다 라고 해서 이제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마무리를 했고, 자, 앞에서 틀린 내용들, 그 다음에 좀 다양하게 많았던 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유형 정리 잘 해두도록 하고, 이제 원의 방정식을 나가죠. 그래서 원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원이라는 건 뭐 원의 정의가 뭐야? 뭐 동그라미, 뭐 그거는 이제 원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이 박혀 있는 정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작도를 할 때 이 원을 그릴 때 어떻게 컴퍼스 여기다 점을 딱 찍어놓고 이쪽 점을 딱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휘리릭 이렇게 돌리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한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점들을 쭉 선을 따라 이렇게 그리게 되니까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원은 이 고정되어 있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x, y 움직이는 점들일 텐데 그런 움직이는 점들을 쭉 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러니까 x 빼기 x 좌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이 r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다 루트를 씌워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다가 뭐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이렇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해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 y값이 있죠. 그게 a, b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a, b이고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반지름. 그래서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x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이렇게 표준형을 딱 보면은 우리가 중심이 얼마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뭐 축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그 아래로 더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형은 항상 어떻게? 저렇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즉 표준형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이 함수에서 표준형 즉 바꿔주는 거 많이 연습했으니까 한번 만들어주면 x제곱 플러스 ax 그러면 얼마를 더해주고 빼주죠? 이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을 즉 2분의 a니까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죠. 더해주고 다시 빼주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y
제곱 플러스 bx, by 절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빼주고 상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개의 항으로 완전 제곱꼴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다 넘겨주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겠죠. 분모 통분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봤을 때 표준형 바꿨으니까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즉 0이 되게 하는 그 x값과 y값이 중심 좌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은 이 뒤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r제곱이니까 여기에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일반형 보았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이 값이 0보다 커야지 우리가 뭐가 된다?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만들어질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항상 표준형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있는 이 r제곱의 값이 양수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여나 이 분자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음수가 되면 원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이게 만약에 0이었으면 중심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2. 그 다음에 어떻게? 반지름이 0이니까 그냥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점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원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허원이라고 합니다. 허원. 뭐 이 명칭은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준형 만들어서 반지름 이 r제곱의 값이 뭐가 되어야 한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을 볼 텐데 자, x축에 접한다. 지금 이렇게 하나만 그렸지만 이 아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뭐가 되나 보니까 중심에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a, b가 양수였으면은 그냥 그대로 나올 텐데 b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자, 그래서 중심 y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만들면 중심 a, b이고 반지름이 절대값 b가 되는 거니까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이 b제곱이다 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이 되는데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혹은 왼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심 좌표에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 전체 제곱이 뭐가 된다? a제곱이다 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있었던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별표를 3개 쳐두도록 합시다. 3개. 자, 왜 그러냐면 x축, y축에 동시 접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림은 자, 저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x축, y축에 동시 접하려면 이렇게 일사분면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여기가 무슨 사각형이니? 이게 반지름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중심 좌표가 어디 있다라는 거야. y는 x에 있거나 자, 이쪽에도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심이 어느 직선에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주어지면 x축, y축이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텐데 그때 어느 점을 지나는 그때 알려줄 겁니다.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나는 점이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1사분면 위의 점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심이 r, r이고 즉 제1사분면이었다, 2사분면이었다, 3사분면이었다, 4사분면이었다. 다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1사분면이면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만들어주고 2사분면이었으면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 3사분면이었으면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 마지막으로 4사분면이었다라고 하면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까지 계산을 했었는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A단계에 있는 1224번부터 36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같이 보면 2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8번부터 조금 헷갈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28번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3,7이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원이래. 중심은 알려줬는데 반지름은 안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심 마이너스 3,7 반지름이 r인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어떻게? 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7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뭔가 0이 되게 하는 x값, y값이 중심 좌표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딜 지난데 이제 마이너스 2,4를 지난대.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r제곱이 어떻게 된다? 10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반지름은 뭐가 된다? 루트 10이다 라고 해서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 10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도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 각각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1232번 한번 볼게요. 축의 방정식 자, 1232번을 보게 되면은 중심이 이건 너무 쉬운데 하지 말까요? 중심이 5,-5가 되고 그럼 x 빼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그게 그냥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위에 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4,-3이었고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면은 자 생각해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에다 절대값 씌워둔 게 반지름 길이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였다? 4였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1230번은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중심의 y좌표에다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 길이가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3번부터 조금 더 귀찮아지죠? 왜?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123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더하기 9는 0 해서 x제곱과 마이너스 4x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절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빼주고 플러스 y제곱 더하기 6y 절반 제곱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 상수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항으로 각각 완전 제곱을 만드니까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넘어가면은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이 어떻게? 중심 접근을 0 되게 하는 x가 y 값이 그 좌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여기 제곱근, 양의 제곱근 자, 2인 1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1236번은 아까도 했었지만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반지름 R제곱의 값이 지금 A-2라고 주어져 있죠.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1이 되려면 0보다 커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 범위는 어떻게? A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유형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유형 1번부터 해서 유형 10번까지 마무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또 모르는 부분, 좀 어려웠던 부분 아마 선생님이 좀 꼽자면은 유형 4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 중심을 A, B라고 놓는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까지 거리가 같음을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관계식 3개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그거를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말하려고 했던 방법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나오면은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 세 점을 대입해서 그 세 개의 식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또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값, b값, c값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형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 일반형 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서 중심, 반지름까지 구하는 것도 연습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 거리. 자, 그것만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원의 해결은 대부분 중심에서 난다라는 걸 힌트로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 10번째 자취의 방정식이 될 텐데 이게 가장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나오겠죠?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면서 갈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번 과제 잘 해오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고 이전에 했던 직선의 방정식 복습 많이 해두도록 하세요. 원이랑 직선 또 나옵니다. 계속 묶여서.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